자,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그 중개 계약에 대한 얘기를 좀 저하고 수업을 좀 진행해서 들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이 기초 강의 뭐 우리 다른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처음 걸음에 이 중개 계약이라는 제목을 먼저 첫 걸음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 기초 수업의 가장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경험이 많고 또 자격증은 없으시지만 또 실무도 해보신 분들은 이 중개 계약이라고 딱 하게 되면 머릿속에서 딱 떠오르는 게 매매 계약서, 전세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그런 게 떠오를 수 있는데요. 그런 거는 거래 계약서라고 표현하는 거지 중개 계약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럼 중개 계약과 거래 계약이 다르다는 게 올해 이제 첫 수업의 시작인데요. 자, 이 중개 계약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원래는 이 중개 의뢰라는 말을 넣으면 되게 쉬워요. 자,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1번으로 번호 매기면 요게 중개 의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계약이라는 걸 동그라미 쳐서 2번으로 표현하게 되면 중개 의뢰와 계약이 조합된 내용을 중개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림을 하나 제가 여기다 그려볼게요. 자, A가 만약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집이 3억짜리다. 그럼 이걸 찾아와서 C라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동그라미 1번 집 좀 팔아주세요. 3억 정도 인터넷 보니까 나와 있던데 팔 수 있을까요? 요즘 경기에 팔아주세요. 자, 그럼 이게 바로 중개 의뢰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죠. 그래 팔아달라고 의뢰했잖아요. 그럴 때 여기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 선생님 요새 금리가 높아가지고 아우 저도 계약하면 좋은데 계약이 진짜 11월에 한 건도 못했어요. 아마 그래도 제가 일단은 최선 다해서 물건 접수는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면 결국 손뼉이 마주쳤기 때문에 자 의사합치가 이루어졌으니까 계약이 된 거 맞죠? 이게 중개계약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 말로 나온 걸 기초니까 하나하나씩 그림 그려서 걸음마를 시작하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개계약의 당사자는 2명이에요? 3명이에요? 2명이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A가 C한테, C가 A한테 선생님, 그러면 나중에 또 3억 해놓고 또 매수인 나타나면 또 갑자기 내가 언제 3억이라 그랬냐고 3억 5천이라 그랬지 또 이러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서식으로 한번 저하고 작성해 놓으면 어떨까요? 선생님 전화번호, 집, 명부를 동호수, 가격 이런 거 적어 놓읍시다. 해서 만약에 적어 놓는다면 중개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기초 과정을 차근히 해서 4월, 5월, 3월 넘어가면서 오는 사람들은 안 헷갈리는데 이게 이제 3월 달에 핵심 강의부터 와가지고 수업을 들으면 막 짬뽕이 되면서 미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걸 만약에 서식으로 작성한다면 등장인물이 2명이니까 몇 부 작성해요? 2부. 그래. 여기서 헷갈릴 게 뭐 있어? 그러나 이 중개계약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매도인, 매수인, 중개업자 3부.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 시험에 나오면 두어 선호통 이러면서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심화부터 오는 사람들의 가장 큰 맹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접수해 놨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열심히 활동해서 이제 매수인을 구했고요. 매수인이 이제 2억 9천이면 사겠다고 하니까 중개업자분이 전화했겠죠. 한 2억 9천 정도에 좀 보고 싶다는데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안 된다고 거절할까? 아, 일단 보여주세요. 해갖고 어떻게 보여줬어. 아, 그래갖고 어떻게 해갖고 이제 2억 9천에 자 매매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이 매매 계약서라는 이런 계약서를 우리 잠시 후에 2교시, 3교시 때 듣게 되는데요. 이런 거를 거래 계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 계약이라는 거래라는 말은 거래 내용이 매매면 매매 계약서, 거래 내용이 임대차면 임대차 계약서, 전세 계약서, 교환 계약서 이런 것들을 작성하게 되고 이거를 이제 서식으로 작성해내야 돼서 바로 서식으로 작성한다면 파란색으로 제가 동그라미 치는 등장인물이 몇 명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명이에요? 3명. 그러면 매매 계약서 몇 부 작성해요? 3부. 그러니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거는 2부 작성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출발이 되면서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을 막 섞어서 내요. 자, 그럼 이제 시험 버전으로 제가 탈바꿈을 시켜볼게요. 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빨간색은 중개계약, 파란색은 거래계약으로 났을 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어느 계약이 더 중요해 보여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매매계약서 딱 쓰면 10%만 계약금 10%만 해도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이 빨간색에 있는 중개계약은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하더라도 요즘 부동산 경기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안 팔릴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럼 뭐 안 팔린다고 여기는 A가 C한테 전화해서 팔아준다. 그러니까 당신이 책임지라고 어따 대고 그런 공수표를 남발하냐고 당신이 사라고.
안 사면 내가 손해배상 청구할 거라고. 왜 알았다 그랬냐고. 내가 기다린 지가 몇 개월이라고. 이러고 막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막 전화해서 쌍욕을 하고. 안 되는 걸 어떡하라고. 매수인이 없는 걸. 그러니까 안 되면 많은 거야. 하지만 매매 계약이라는 거는 계약금 벌써 3천만 원 건네고 중도금 1억 건네놓고 안 사면 많은 거지. 돈 다 돌려줘.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그럼 두 서식을 비교했을 때 중개 계약은 약간 가벼운 느낌, 거래 계약은 강한 느낌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요, 중개 계약에는 서명 날인 있잖아요. 이름과 도장 찍을 때 여기에 또는 날인과 밑날인을 이제 물어봐요. 시험 문제. 올해도 나왔는데 또는은 둘 중에 하나고요. 밑은 둘 다 찍는 거야. 그러면 둘 중에 경중을 따졌을 때 중개계약은 덜 중요하다고 힌트를 드렸으면 밑날인일까요? 또는 날인일까요? 그래,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지 뭐. 안 되면 많은 거지. 뭐 어떡하라고. 아, 금리가 높아갖고 사람들이 안 사겠다는데 집을. 그거 어떻게 책임을 져? 그러니까 이거는 또는 날인이지. 근데 이 거래계약서 같은 경우 지금 3억으로 계약해도 계약금 10%만 해도 3천만 원, 중도금 1억이 왔다가 1억 3천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름하고 도장을 찍어요. 그럼 이름 도장 찍을 때 또는 둘 중에 하나, 밑은 둘 다니까 하나예요, 둘을 다 해요. 그러니까 밑날인이지. 그럼 이런 기초가 있는 사람은 나중에 요 또는 날인과 밑날인이 실제 기출 문제입니다. 장난을 칩니다. 예를 들면 거래계약서를 쓸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만약에 개입이 되었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 기출문제. 근데 기초가 있는 사람들은 아유 뭐 이렇게 문제가 쉬워. 이런 사람도 있고 이게 이제 3월에 와서 똥인지 물인지 기초 다 빼버리고 선생님 기초 안 듣고 핵심부터 들으면 문제가 있나요? 막 이러면서 이제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가면 어때요? 강의실에 강의가 쫙 펼쳐져 있죠. 예, 근데 핵심 강의 전에 또 기초 강의만 얘기하라 기본 강의도 펼쳐져 있죠. 그럼 과목별로 막 30강, 40강씩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다 듣고 와요. 이제 면제부를 만들어야 되니까 안 들으면 안 되나요? 그리고 시간표를 다시 짜요. 시간표를 다시 짜면서 이제 파란만장한 시대가 펼쳐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기초를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기초를 들은 사람은 이게 또는 날인이 나온다고 해도 화나지 않아요. 이게 밑날인이 나온다고 해도 화나지 않아요. 또 하나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요번 34회 시험에 나온 거. 자, 시험 문제 난이도가 올라갔지만 기초가 필요하다는 게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개업공인중개사 밑에 소속공인중개사가 있겠죠. 그러면 사장님이 소공이한테 야, 소공아, 네 사장님. 야, 날씨 추운데 미안한데 네가 오늘 그 계약 좀 네가 좀 써라. 얘 가죠. 야, 네가 손님 모시고 집 좀 보여줘라. 이런 거 시킨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만약에 소속공인중개사가 관여했다면 과연 중개계약서와 거래계약서의 소속공인중개사도 서명 날인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면 자, 힌트를 좀 줄게요. 하나는 서명 날인 규정이 없어. 하나는 서명 날인 규정이 있어. 근데 지금 힌트를 다 드린 거 아니야. 그러면 어느 서식에 서명 날인 규정이 없을 것 같아요? 중개계약서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서명 날인 규정이 없어. 하지만 거래계약서 지금 계약금 3천, 중도금 1억, 1억 3천이 건네졌어. 근데 이 과정의 계약서를 소속공인중개사가 써줬어. 그럼 소속공인중개사도 서명 및 날인을 하라 그럴까요? 안 해도 될까요? 하라 그러겠죠. 이게 지금 강남에 30억짜리로 따지면요. 계약금이 3억에 중도금이 10억이면 13억이 건네진 거예요. 13억이 건넸는데 소속공인중개사가 계약서 다 썼는데 이름 도장 안 찍는다? 나중에 사고 터지면 전 모르는 거예요. 그럼 13억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차츰차츰 발전되기 때문에 저는 기초를 반드시 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개계약을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봐. 여러분이나 제가 매도인이면 C라는 중개업자한테 찾아갔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팔아줄 것 같아요. 그냥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 전세 놓고 다 해봤잖아요. 그때 한 군데만 가요? 그 처음에 가는 업소에서 중개업소에서 알았다 그랬어요? 딴 데 가라 그랬어요? 아, 얘기 좀 해봐요. 처음 중개업소 문 열고 갔더니 전세 좀 놔달라 그랬어. 그럼 알았다 그래요? 딴 데 가라 그래요? 알았다 그랬죠. 그럼 알았다 그랬으니까 딴 데 안 가죠. 아니, 알았다 그랬잖아. 아니, 알았다 그랬는데 왜 딴 데를 또 가냐고. 알았다 그랬는데. 그럼 딴 데 가잖아. 그럼 딴 데 가면 이 사람도 알았다 그래요? 딴 데 가라 그래요? 예, 그럼 딴 데 또 가요? 이제 안 가요? 계속 휘비네. 자, 예. 또 가. 또 가서 이제 마치 안 간 것처럼 또 물어봐. 그래서 커피를 하도 먹었고 이제 니글거리니까 커피는 됐다 그러고 하도 먹고 지금 커피 몇 잔을 먹어야지 하루 종일 수비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느글느글하지 속이. 자, 그래서 커피는 됐고요. 좀 물어볼게요. 이러고 또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이 가장 그동안 에듀윌에 오기 전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했어. 저도 그래요.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이 되는 거지.
이해돼요? 이게 기초 수업이라니까. 첫 걸음마. 오늘 첫 수업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를 들어서 A가 땅을 갖고 있어요. 땅을 예를 들어서 포천에 갖고 있는데 이 포천에 있는 땅을 강남에 있는 개혁공인중개사한테 내놓은 거야. 집 앞에. 이해 가죠? 그래서 강남 주민이 포천에 땅이 있는데 뭐 사업하다 보니까 좀 팔아야 될 것 같아서 아파트 입고 있는 중개업소에 가서 사장님, 아니 나 이거 포천에 제가 사실 땅이 좀 있거든요. 좀 팔아주세요. 그러면 알았다고 일단 접수 받아요. 가라 그래요. 접수 받겠죠. 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만 토지를 내놓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 내고 포천에 또 전화해서 다 내놓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이제 강남에 이제 C라는 개공이가 손님을 모시고 지금 강남역 사거리에서 포천까지 모시고 가고 모시고 오고 설명해주고 관공서 알아보고 하기에는 이게 거리나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부담돼서 자기 기름값 쓰고 고객 밥 먹여 가면서 커피 사 먹여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땅 주인인 여러분은 여기저기 다 쓰시고 다녀. 그러면 과연 이 중개업자분이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이 계약이 됐다면 3억의 법정 보수를 얘기할게요. 법정 보수는 맥시멈이 0.9%입니다. 3억의 맥시멈이 0.9니까 0.9% 이내 협의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맥시멈이 0.9%면 3구 얼마예요? 2,700 그러면 바로 초과 보수예요. 자, 얼마일 것 같아요? 270. 그럼 여러분은 0.9% 이내에서 협의면 그동안 다 줘요. 한 0.5로 깎아요. 그러면 150이죠. 그럼 150을 받기 위해서 고객을 모시고 강남역 사거리부터 포천까지 땅을 보여주면 바로 사요. 남편도 한번 보자 그래요. 남편도 한번 보재요. 그럼 남편이 보고서 바로 계약해요. 남편 친구 중에 토지 잘하는 애가 있어요. 잘하는 애가 또 보여줘요. 그러면 계약해요. 이제 땅값 깎아요. 네, 깎아요. 그리고 어떻게 계약해요? 좀 더 생각해 본다 그래요. 그래서 6개월 만에 드디어 계약을 해서 150을 받았어. 그럼 여기 있는 중개업자는 내 할 길이에요. 이건 내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말한 대로 다 당하게 돼 있어. 걱정 마. 이제 깎여. 그게 걱정이. 뭐가 걱정이야? 시험을 붙어야 걱정이지. 시험도 안 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형태대로 여러분은 앞으로 이제 받을 거야. 기다리면 돼. 복부해 줄 때 막 깎고 막 엽수 쑤시면서 막 여기 부동산 저기 싸움 붙이고 이제 당할 거야. 좀만 기다리면 돼요, 이제. 그대로 당할 거예요. 네, 진상 고객들이 시중에 많이 있어요. 자, 그대로.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오면 처음에야 이제 막 중개에 막 열의에 불타서 돈 못 벌어도 나 한번 해보고 싶어 할 수 있겠지만, 아유, 이제 중개업 연차가 넘어갈수록, 아유, 야, 내가 돈 150 벌려고 내가 왔다 갔다 하긴 이 추운 날, 너 같으면 하겠냐? 안 해.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A한테. 선생님, 그러면 제가 150 받고도 해드릴게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딴 데 내놓지 마세요. 뭐 딴 데 다 쓰시고 다니면서 내놓으면 나는 헛짓거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저한테만 내놓는다면 내가 한번 포천 작업해 볼게요. 근데 쑤실 거면 그냥 가세요.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일반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A가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믿어요. 딴 데 내놓는 게 나아요. 아니 좀 믿는다고 해야 이제 전속 중개 계약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니 몸에 쑤시는 게 배 가지고 맨날 쑤셔. 좀 믿어야 전속 중개 계약을 수업을 나갈 거 아니야 지금. 자, 또 쑤신대 진짜. 자, 다시 어떻게 이제 믿어요? 또 쑤셔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선생님 딱 내년 3월까지만 믿을게요. 그렇다고 저도 한도 끝도 없이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오케이. 그럼 내년 3월까지 딱 12월, 1월, 2월, 3월, 4월 넉 달 시간 주세요. 그때까지는 무조건 절통에 팔아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저 돈 못 벌어도 내일 손님 모시고 한번 현장 답사 다녀올게요. 오케이. 그럽시다. 이럴 수 있다고. 그러면 두 사람 간에 너만 믿을게 최선 다할게. 이게 전속적인 권한을 주고받은 거 맞죠? 그럼 전속에다가 중개 계약을 붙이면 무슨 중개? 전속. 그렇게 되는 거. 그게 기초 수업인 거야. 근데 여러분들도 저도 사업해 보면 또 강의해 보고 사회 경험을 해 보면 A가 이제 C한테 너만 믿을게 했지. 근데 중요한 건 2월 달에 계약이 된 거야, 이 땅이. 그자 여기는 C가 당황스러워서 전화를 했어요. 아니, 땅 주인님. 아니 이거 3월까지 저한테만 의뢰한다 그래 놓고 이거 어떻게 계약이 돼 버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그랬더니 아니, 개공이님. 제가 언제 선생님한테만 의뢰한다 그랬어요. 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오리발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만화 학원도 이렇게 열심히 강의했더니 뭐라는 줄 알아? 가리킨 게 하나도 안 나왔대. 하나도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가 안 나왔겠지. 어떻게 하나도 안 나오냐. 1년 내내 떠드는데. 아직 미치겠어. 하나가 안 나올 수는 있지. 모든 40개를 100% 적중률은 없으니까. 하나도 안 나올 수 있어. 1년을 떠드는데. 그러니까 미칠 노릇이지. 그러자 여기는 A가 C한테 증거 있으세요?
아니 무슨 증거도 없으면서 왜 사람을 그런 식으로 몰아가냐고 오히려 또 오리발 내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해야 돼. 그래서 3년 보존해. 이해 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존을 딱 해놓으면 여기 있는 A가 당신 증거 있냐고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보냐고 선생님 이거 도장 찍으셨잖아요. 이거 저하고 약속해놓고 나서 이러시면 안 되지 않나요? 저 150 받고 해드리는데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서라는 서식을 작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년 보존이요? 3년. 서명 민날인 또는 날인? 아니라니까. 이쪽은 또는 날인. 거래계약서 쪽은 민날인. 그렇게 해서 이제 작성해 놓고 보관하는 거예요. 이게 기초예요. 자, 그럼 여러분은 이제 일반 중개계약이 뭔지 아시겠죠? 자, 이 3억이라는 금액 잘 기억하시고 다음 화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기초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 집에서 여러분이 혼자 기초 듣고 나서 책을 읽어보면 여기 제목이 무슨 중개요? 아, 일반 중개.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구만. 그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서식을 작성해 놓으면 좋을 것 같고 서식은 몇 부 작성이요? 2부. 그리고 이 서식에는 서명 무슨 날인? 그래요. 또는 날인. 안 되면 많은 거니까. 그래서 또는 날인이라는 표현은 둘 중에 하나만 살짝 이렇게 해놔라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읽어볼게요. 자, 의뢰인은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자, 여러분들 기초 때 이어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두세요. 이게 후반에 오신 분들이 막 짜증내는 게 이런 거거든요. 자, 좀 전에 제 그림을 이해를 하셨다면 자, 일반은 다 찾아가는 거 맞죠? 그 말은 구속력이 있어요? 구속력이 없어? 없잖아. 그러면 A도 여기저기 찾아가도 되고 C도 안 되면 많은 거잖아. 그러니까 서로 간에 부담 없으니까 일단 여기저기 다 냈고 뭐 되면 하는 거고 뭐 안 되면 마는 거지. 그렇다면 법 조문이 탄생할 때 요청 여기 봐봐. 하여야 한다가 의무적인 느낌이죠. 근데 할 수 있다는 꼭 해야 돼? 안 해도 돼? 그럼 안 해도 되잖아. 근데 일반 중개계약이라는 게 안 되면 많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기초를 들으신 분은 하여야 한다라고 나중에 3월 달에 모의고사가 나와도요. 짜증날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들으니까 자꾸 이런 것들이 짜증이 나면서 말장난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전속중개계약에는 할 수 있다보다는 하여야 한다가 많겠죠. 서로 간에 약속을 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전속중개계약서를 썼다면 아까 아파트가 3억이다. 그럼 그 위치, 도대체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아까 좀 전에 가격이 얼마였어요? 3억. 그럼 이 3억은 매도인이 받고 싶어하는 가격이에요? 무조건 계약서에 쓰는 금액이에요? 받고 싶어하는 금액이지. 그럼 나중에 매수인이 나타나서 2억 9천 정도면 제가 남편하고 한번 협의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매도인이 제시한 가격은 무슨 가격이에요? 예정 가격이지. 그럼 이 예정을 빼고 냈다고 화를 낸다? 그 말은 중개계약이라는 말 자체를 전혀 기초를 안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중개 보수, 네 번째가 그 밖에 준수할 사항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적어놔라.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 자, 전속 중개 계약. 자, 전속 보이죠? 전속. 자, 너만 믿을게. 오케이. 최선 다할게. 딴 데 안 갈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저한테만 토지 맡기셔야 되는데 한번 다음 내년 3월까지 한번 맡겨 보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수 있죠. 그럴 때 그 매도인 땅 주인은 무조건 오케이 해야 돼요. 싫을 수도 있어. 아, 근데 선생님 제가 선생님 못 믿는 건 아닌데 그냥 포천 쪽에도 좀 더 내놓을게요. 그냥. 그러면 안 해도 돼. 해도 되고. 그래서 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안 하고는 임의사항입니다. 근데 만약에 알겠습니다 하는 순간 전속중개계약서 자 대답하실 수 있어요. 두부 세부 예? 두부 너만 믿을게 세부 그러면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수업을. 두어 손오통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예. 자, 두부죠. 자, 그래서 너만 믿을게. 최선 다할게. 그랬을 때 이제 전속 중개 계약 작성은 이제 무슨 사항이에요? 의무 사항. 그러니까 왜 임의 사항인데 의무 사항이야?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지. 혼자 책을 보면. 근데 와서 수업을 듣고 그림을 그려보면 되게 쉬운 거지. 그리고 원칙적으로 봐봐요. 원칙적으로 몇 개월? 3개월. 근데 제가 우리 지금 12월이 다 돼가니까 12월, 1월, 2월, 3월이면 4개월 정도 시간 달라고 아까 얘기한 거 맞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3개월인데 어떻게 선생님은 수업을 4개월로 하세요? 그 말은 여기 보면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약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음 연도 3월까지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그렇게 해 임 사장 믿어볼게.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서로 간에 의기투합했어. 그러면 이제 이 포천에 있는 땅을 팔아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못 가게 했으면. 그래서 중개업자분들이 많이 보는 부동산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다가 7일 이내 정보를 공개해서 포천시 이동면에 있는 떼떼떼떼댕 토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를 올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중개업자들이 자기들끼리 보는 유료 사이트, 자 중개업자들이 영업을 위해서 보는 거래정보망에 올려놓으면 중개업자분들이 보고 연락 올 수 있거든요. 또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일간신문 같은 데다가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보를 공개했으면 자 봐요. 공개한 내용을 고객에게 통지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죠. 그래서 고객님 그 포천 땅 오늘 제가 정보망에다가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제가 문의 2통이나 받았으니까 한번 내년 3월까지 한번 기다려 보세요. 한번 제가 최선을 다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하면서 문서로 통지해 주는데 언제까지? 지체 없이. 자, 이게요. 이제 시험 버전으로 바뀌면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교양처럼 쉽게 듣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왜 다른지 보세요. 자, 여기 통지는 지체 없이 하는 거 맞죠? 자, 잠깐 기다리세요. 중개 완성이라고 하는 거는 드디어 집이 팔린 거예요, 안 팔린 거예요? 팔렸죠. 그러면 자. 거래정보망에다가 아까 올렸죠. 그럼 이 망에 지금 포천에 있는 토지 팝니다 정보 올려져 있는데 중개가 완성됐다는 건 땅이 팔린 거야. 그럼 망에서 냅둬요, 내려요. 내려야지. 그러면 정보사업자한테 연락해가지고 거래정보사업자한테 연락해서 저기요 정보사업자님, 요 포천 이동면에 있는 이 땅 팔렸거든요. 빨리 좀 내려주세요. 아유 오늘도 또 문의 전화가 2통이나 오네요. 빨리 좀 내려주세요. 자꾸 전화 오네요. 진짜 이거 금매로 냈더니. 그래서 그 거래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해서 빨리 내려야 돼. 언제까지? 지체 없이 내려야 돼. 자 여기서 잠깐요. 자 통지와 통보는 구별 안 하셔도 돼요. 대신에 통지 통보는 여기 언제까지? 지체 없이. 여기도 지체 없이인데 여기 통지 통보가 또 하나 나오는 거 보이죠?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업무 처리 상황이라고 지금 적어놨는데요. 자, 업무 처리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 정보망에 이제 올려놨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고 인근에 있는 중개업자들이 보고 연락 와요, 안 와요? 맞아. 또 일간신문에 고객들이 보고 일반인들도 보고 연락 와요, 안 와요? 와가지고 3억 원짜리 토지인데 2억 9천까지 가능하냐, 절충 가능하냐. 뭐 등등등등 물어보는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개업자분이 자기 땅도 아닌데 자기가 깎아주겠다 오라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이제 이 의뢰를 받은 전속 중개업자는 고객한테 연락해서 고객님 한 2억 9천까지 토지 괜찮을까요? 하고 그런 업무 처리,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토지 소유자가 아우 저기요 3억도 저 지금 눈물을 머금고 내놓은 거니까 안 됩니다. 더 깎지 마세요. 저 안 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보여주세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얘기들을 얘기해 줘야 돼. 자, 그런 얘기들을 해주는 게 뭐예요? 업무 처리 상황 통지 맞죠? 자, 여기 보면 언제마다 한번 2주일에 1회 이상 통지합니다. 자, 이제 시험 버전으로 바꿔드리면 통지가 됐던 통보가 됐던 간에 거의 대부분 지체 없이 하고 노는데 딱 하나가 2주일에 1회 이상은 지체 없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이제 시험 문제는 탄생하겠어요? 이거를 뭐로 내야 돼요? 지체 없이로 냈을 때 얼마나 여기 있는 걸 내 걸로 탁 조문을 암기해서 시험장 가서 쓰느냐. 그게 이제 교양 수업과 시험을 위한 공부가 합치돼서 이제 합격자가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헷갈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작년에도 올해 34번째 시험에서도 어떻게 여러분들 선배를 도와드렸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강사의 그런 어떤 열정과 노력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합격률이기도 한데 저는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어떻게 하면 이제 이거를 머릿속에 2주일에 1회 이상을 넣어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는 강사니까 강사로서 고민을 많이 해요. 많이 합격시켜드리고 싶거든요, 사실은.
자, 그래서 제가 고민한 걸 여러분들은 받아 드시면 돼요. 자, 제가 수업 끝나고 이제 집에 가면 사실 올해는 이제 수업을 제가 이제 3일만 하는데 그동안 작년 5일 하고 그동안 이제 강의 연도 동안 거의 평균 5일 6일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아침에 한 얘기 저녁에 또 하고 막 진짜 계속 한 얘기 또 하면요. 이게 스트레스가 엄청 받거든요. 그럼 이제 다음 학기 되면 어떻게 배웠다는 표정에 또 새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어요. 또 새로운 표정으로 마치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어떻게 해야 해요. 그리고 또 와요. 예. 그리고 또 모의고사 보면 막 상담 오고. 근데 그게 막 저한테도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집에 가면 막 뭐 복잡한 거 보고 싶지 않고 제일 제가 많이 보는 게 나는 자연인이다. 네, 진짜로요. 그냥 이렇게 보면 그분들 보면 너무 프리하게 살잖아요. 근데 그 자연인이다 중에 제가 제일 그 프로그램 전체 내용 중에 보는 게 그 이승윤이나 윤택 씨가 물어보잖아요. 자연인께서는 예전에 여기 오시기 전에 젊었을 때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런 걸 물어봐. 그럼 그분들이 다 저보다는 연배들이기 때문에 사회생활 다 하신 분들이야. 아유, 내 옛날에 잘 나갈 때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번 줄 알아? 씨면 2, 30억씩 벌었어. 내 IMF 때 쫄딱 망해갖고 내가 진짜 이런 걸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야, 참 다 세상 사는 게 오르막 내리막 다 있겠구나 하면서 이제 그런 거 많이 이렇게 힐링 많이 해요. 그 보면서.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끝나고 자연인이 꼭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윤택 씨, 우리 산에나 한번 올라갈까? 그러잖아요. 안 봐요? 보잖아요. 그럼 가다가 하고서 성황버섯을 발견해요. 아니 맞잖아. 요 영지버섯, 상황버섯 뭐 발견하잖아. 그럼 내려와서 이제 주전자에 끓여 안 끓여? 예, 끓이면서 얘기해줘요. 윤택 씨 이게 아무리 몸에 좋아도 많이 먹으면 다 세상 이치가 토해. 그러니까 이게 적절히 먹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먹어보니까 상황버섯은 2주마다 한 번씩 먹잖아. 이거 봐, 나 건강한 거 봐. 나 65세인데도 나 이렇게 건강해. 그런 얘기를 해주면 또 수험생들은 기억을 해요. 그래갖고 한 명이라도 더 합격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강사의 열정과 노력이고 여러분이 하실 수도 있지만 받아 드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수업에 가장 기억나는 건 상황버섯이에요. 나는 자연인이다. 자, 그래서 언제마다 한 번씩 먹는다고요? 2주일에.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기초 듣고 애워서 이제 시험을 보면 적절하게 이제 점수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내년 10월 달 돼서 그냥 빡세게 한번 돌리면 뭐 평균 60점은 넘어가요. 그럼 이제 합격자가 우리 강남학원에서 많이 탄생하는 거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이제 제 말 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전속중개계약 자세히 지금 설명했고,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하고요. 임 사장, 내가 언제 당신하고 전속을 했어? 이 양반이 어디다 대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 있어. 할 수 있으니까 몇 년 보죠. 3년. 왜 이러세요? 박 사장님 여기 도장 찍으셨잖아요. 진짜 그러지 맙시다 진짜 박 사장님. 자, 그리고 이제 7일 이내 정보 공개해야 된다는 얘기도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 정보를 공개하는데 어떤 내용을 공개해야 되는지 이런 게 바로 암기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기초 강의 때는 별로 강조 안 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제가 기본이나 핵심 강의, 과거에 이제 그 심화 수업이라고 불렀던 3월 달 셋째 주부터 시행하는 핵심 강의부터는 제가 수업을 암기 위주로 이제 수업을 확 바꿀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월 달 정도 되면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되면 5, 6개월 들었으면 전속 중개 계약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어요. 왜? 중요한 건 다 알잖아. 대신에 이제 시험을 위한 공부는 암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그거 위주로 많이 도와드리는데, 자, 어떤 내용을 공개하냐면 대상물의 종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구조 이런 것들의 기본 특정하게 필요한 사항. 자, 옆으로 화살표 뽑아놓고 적으세요. 기본적 사항. 이런 것들을 기본적 사항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혹시 이걸 찾고 싶다 그러면 항상 49페이지 찾으시고 쌍가로 1번 찾으시면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표현을 달리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BCD 묶으세요. 자, 이번 달에 기초지만 미리 3개 정도만 살짝 언급할게요. 이때 할 거 미리 살짝. 그래서 벽면 도배의 벽자 동그라미,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승강기, 오폐수, 쓰레기, 처리 시설 등의 상태의 숫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알파벳 D번에 보니까 도로 있죠. 도자 동그라미. 그래서 도로, 대중교통, 시장, 학교 등의 근접성 지형의 입지 조건 및 일조 소음 등의 환경 조건 보이죠. 자, 그래서 다 이제 뒤에 건 앞으로 외우시더라도 요 세 개를 딱 묶게 되면 이니셜을 조합하게 되면 벽, 수, 도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물론 이제 도는 입지 조건과 일조 같은 환경 조건까지 같이 묶어서 얘기하니까 기니까 이번 달엔 그냥 도로만 외워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자, 여기 벽이 있습니다. 자, 여기 벽이 있는데 요렇게 벽에 요렇게 수도꼭지가 매달려 있다고 칠게요. 수돗물이 뚝뚝. 그래서 벽에 뭐가 붙어 있어요? 수도가 붙어 있다. 그래서 조합하면 무슨 수도라고요? 벽수도. 이렇게 외워가는 거예요. 그 암기가 다 그렇잖아요. 그러고 1년 동안 벽에 수도가 붙어 있다. 벽수도. 그러면 이번 달에 이제 기초 과정이지만 벌써 첫 걸음마 과정에서 3개 외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남은 게 A, E, F, G 4개 남았잖아요. 자, 우리에게는 자, 1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10개월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자, 10개월 동안 A, E, F, G 4개 외울 수 있어요. 10개월이면 못 외워요. 야, 이 나쁜 새끼야, 네 줄을 어떻게 10개월에 외워? 이놈아, 한 줄에 1년이지 미친놈아. 근데 그게 과연 수험생의 이 대답일까? 10개월을 주겠다고. 다른 거 해. 근데 10개월을 줄게. 다른 거 하면서. 근데 지금 4줄만 외워주면 돼. 가능해요? 힘들어요? 그게 불가능해서 마음이 없어서 떨어지는 거야. 기초부터 들으면 웃기죠. 아, 저 사람 날 무시하는구나 저거. 근데 못 외우는 사람이 태반이랍니다. 자, 그래서 알파벳 2번에 보게 되면 이런 대상물의 권리관계. 하지만 절대로 인적 사항 같은 경우는 공개하면 안 되죠.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집 주소를 막 정보망에 다 띄워. 왜? 통장 비밀번호까지 올려놓지. 이게 괜찮겠어요, 지금 이게? 이건 당연히 아니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공법상의 이용 제한과 거래 규제. 특히 이제 세 번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속 중개나 일반 중개에 나오는 가격은 무슨 금액이에요? 예정 금액입니다. 하지만 좀 이따가 2교시 때 배우는 거래 계약서 있죠. 매매 계약서에다 적는 금액은 예정 금액이에요, 거래 금액이에요. 그거는 거래 금액이지. 도장 찍으면 끝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정자가 있고 없고를 짜증내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공시지가. 그런데 아시겠지만 임대차 만약에 보증금 500에 월세 80에 원룸 계약을 했을 때 이 원룸에 이제 들어가시는 세입자분은 아우 뭐 월세가 이렇게 80이 비싸요. 이거 한 50, 60은 없나요? 그럼 80이면 그 예를 들어서 풀옵션인가요? 뭐 전자레인지나 뭐 침대 이런 건 다 들어 있나요? 이런 게 궁금하지. 임대차 계약 체결하라고 해서 혹시 이 오피스텔의 공시지가는 얼마인가요?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임대차일 때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뭐예요? 아니할 수 있다. 당연한 거지.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내가 공시지가. 자, 그래서 이런 예외 규정들.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보 공개를 해야 되고 그런 공개 내용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요. 아까도 우리 봐요. 제가 이런 농담 한마디 했지만 이게 무슨 버섯이에요? 아까 자연인께서 얘기해 줬잖아요. 윤택 씨한테. 언제마다 한 번씩. 그거 봐. 다 벌써 봐. 오늘 제일 기억나는 건 2주마다 한 번밖에 없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게 어려워 보였지만 봐요. 이런 농담 한마디에. 자, 그리고 이제 의뢰인도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까 그랬잖아요. 박 사장 봐. 나 임 사장한테 전속 권한 주고 딴 데 쑤시고 다니는 거 봐. 그러면 임 사장이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진짜 박 사장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야, 임 사장 증거 있어? 여기 보세요. 여기 좀 도장 찍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고객이 딴짓거리 할 때. 자, 그러니까 이 의무사항은 딴짓거리 하면 어떤 페널티가 가냐 이거예요. 자, 1번.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3억 원짜리 토지인데 예를 들어서 0.5%로 주기로 합의했다면 150이 중개보수회가 아니에요. 150이 중개보수로 약정을 했어. 근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150만 원을 위약금으로 다 주란 얘기야. 이 위약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위자가 한자로 무슨 위자인지 혹시 아세요? 예, 어길 위자예요. 약은 약속이겠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지금 약속한 게 있잖아. 그 약속을 어긴 거에 대한 페널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속을 체결해 놓고 나서 자, 아까 A하고 C하고 전속 너만 믿을게. 최선 다할게 해놓고 나서 도대체 위반할 게 뭐가 있냐. 자, 기억본 보세요.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년 3월까지 서로 약정을 했는데 개업공인중개사 여기 뭐예요? 왜요? 보이잖아요. 왜? 벌써 딱 나오지.
내가 임사장하고 내가 언제 전속을 했어? 이 양반이 지금 딴소리하고 앉아 있어. 그러니까 전속해놓고 나서 옆 사무실에 찾아가서 이렇게 본인이 갖고 있는 포천의 땅을 팔아버린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이제 C는 A한테 위약금 주세요. 당신 나하고 약속한 거 왜 안 지키냐고 하고 받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외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만 한 거예요? 의뢰해서 거래까지 해야 돼요. 거래까지 한다는 얘기는 D나 E 사무실 가서 의뢰만 하면 안 되고요. 거래까지 했을 때 위약금을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효기간 내 전속을 체결한 개공인의 속에 알게 된 상대방과 전속을 체결한 개공인을, 자, 포인트는 배제죠. 정말 이건 이제 우리 속된 말로 말하면 뒤통수 맞는 건데, 배제하고, 저도 이제 실무를 해보면서 많이 당해봤거든요. 자, 예를 들어 봐봐요. 자, 지금 여기 있는 A하고 C하고 전속을 체결했는데, 자, C가 자 B를 발견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둘을 만나게 해줬어. 자, 어떻게 뒤통수 만나 보세요. 자, 이제 드디어 계약서 쓰러 만난 날이에요. 첫 대면입니다. 그자 여기 있는 중개업자분이, 아유, 날씨 추운데 오늘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저 옆에 제가 엔젤리너스 가서 커피 2잔 준비해 갖고 올게요. 잠깐만, 5분만 앉아 계세요. 하고 엔젤리너스 간 사이에 B하고 A하고 둘이 명함 주고 받았어요. 이해 가요? 예, 그래서 이제 커피 딱 주문해 오니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갑자기 A가 하는 말, 임 사장, 아, 나 그 땅 파는 거 나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볼게. 아무리 봐도 내가 이거 3억에 파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너무 싸게 파는 것 같아. 막상 또 계약하려니까 또 마음이 그러네. 이러는 거야. 그럼 뭐 어떡해요. 뭐 그런 생각 한다면.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박 사장님 좀 더 생각해 보세요. 하고서 연락이 안 와. 한 달이 되도록. 그래서 전화를 한번 했더니 끊어버려. 바쁘다고. 느낌이 쏴해. 갖고 한번 등기부 띄워보니까 명의가 넘어가 있더라고요. 이해 가시죠? 이런 경우 뭐 뻔한 거 아니에요? 왜 명의가 넘어가 있을지? 당연히 배제하고 거래까지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명의가 넘어가 있다는 건 거래한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위약금 달라 그래야지. 그러면 전속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니까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해서 3년간 보존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이해 다 되잖아요. 이 그림 하나에. 자, 그러면서 이제 요 2번에, 자, 요게 공인중개사, 요번 공인중개사 34회 시험 난이도 높은 문제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자, 요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중개보수가 150이었죠. 150에 50%면 얼마예요? 75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75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란 얘기는 75만 원 안에서 포천에 있는 땅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 갔다 기름값에 톨게이트비 이런 거 쓸 거 아니에요. 강남역에서. 거기까지만 해도 벌써 기름값만 해도 한 30만 원 써서 지금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이때는 위약금이고 중개보수 해당하느니라 50% 안에서 소요된 비용은, 자,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이, 자, 어떤 상대방이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했다는 얘기는, 자, 저 어저녁에 제가 우리 대학교 때 제일 친한 친구하고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잖아요. A하고 C하고 지금 전속을 체결했어. 그래서 이제 포천에 있는 토지를 팔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있는 A가 저녁에, 자, 갑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친구하고 연말이니까 밥 한번 먹자 그래서 먹으면서 포천 딴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여기 있는 갑이 A한테, 야, 그럼 그 땅 혹시 나 좀 보여줄 수 있어? 아니, 봐. 뭐 땅 보여주는 게, 야, 가서 봐. 요번 주말에 가서 보자. 하더니 어떻게 해갖고 요렇게 계약이 된 거야. 친구가 사겠대. 그러면 이제 결국은 여기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A한테 갑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갑은 A가 스스로 발견한 거예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이잖아요. 대학 고등학교 때 친구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제 여기 있는 C가 A한테 전화해서 위약금을 달라고 말하기는 그렇죠.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 그랬어요? 위약금의 위는 무슨 위? 어길 위. 약속을 어겼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사례가 위약이라고 한다라면요, C는 A한테 전화해서, 야, 3월달 땅 팔릴 때까지는 친구 만나지 마. 연말에 모임 가고 그건 큰일 난다 진짜. 나가지 마. 나가면 위약이야. 라고 말하는 건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아니, 친구도 못 만나? 땅 팔 때는? 그러니까 만날 수 있고, 아니, 술 한잔 하면서 이 얘기 하면 안 돼. 내 땅이니까. 근데 친구가 사겠대. 그러니까 이때는 위약금은 아니기 때문에 소요된 비용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개공이가 다른 고객들 보여주려고 왔다 갔다 기름값, 톨게이트 쓴 거 정도는 줘야죠. 그래서 요거를 좀 재미있게 얘기하려고 여기 있는 값을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이래갖고 제가 수업 시간에 스발상 아니에요? 네, 욕한 거 아니에요? 네, 자, 스발상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했을 때는 50%. 그래서 여기는 이제 100%라 그러면 틀리잖아요. 그래서 또 머릿속에 넣어서 하는데 다행히 올해 34회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이제 35회 시험에 나온다면 똑같은 게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 이쪽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겠죠. 돌아가면서 내니까요. 근데 뭐 설명은 다 드렸어요. 이해 안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기초 얼마나 좋아요. 들으면 잘 이해되고. 아까도 지금 계속 3개월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는 얘기 계속 지금 하고 있고요. 자, 제재는 이제 암기 버전이니까 3월부터 외우겠습니다. 자, 1교시의 마지막이 바로 이 거래정보망인데요. 자, 이 거래정보망, 아까도 제가 이 거래정보 사업자 거래정보망에 대해서 슬쩍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자, 이 걸음마 과정에서 제가 거래정보망이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좀 잠깐 보십시오. 이 거래정보망이라는 개념이 사실 여러분이 아직 이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협회에 보면 이제 과거에 탱크, 뭐 K랜, 요즘에 이제 뭐 탱크에 앱도 만들어져서 한방, 뭐 뉴 한방. 요새 왜 한방 그런 게 이제 협회에서 만들어졌냐면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의 방이라서 한방이 된 거예요. 근데 왜 한방이냐? 알잖아요. 해리 뭐 직방, 다방, 앱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의 방이니까 한방, 뉴 한방 이렇게 이제 앱도 있다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이렇게 이제 중개업자들끼리 자 개업공인중개사들끼리만 보는 사이트가 바로 거래정보망이고 이거 돈 내고 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난 도대체 이거 개념이 안 잡혀. 뭔 소리야? 자 제가요 가장 이해를 많이 시키는 게 자동차예요. 여러분이 지금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서 학원에 오신 거지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의 대부분 그래도 면허증은 다 그래도 한 번씩은 다 시도해보고 땄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격증 없어 면허증이 있으니까 제가 자동차로 예를 들면요 이해를 잘 하시더라고요. 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차를 굉장히 좋아해요. 나중에 이제 뭐 개인적인 얘기니까 차츰차츰 한 번씩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웬만한 중고자동차 시장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예, 1년에 막 차를 몇 번씩 바꾸고 막 그래 봤는데 자, 이제 나이 드니까 이제 못 하겠더라고요, 그것도.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중고차 시장을 이렇게 자, 여기 임선정이라고 칠게요. 자, 제가 인터넷을 보고서 자, 이렇게 중고차를 파는 딜러분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저 딜러님, 그 인터넷 보고 아까 연락드렸던 임선정인데요. 그 차 팔렸나요? 물어볼 수 있죠. 그거 있어요. 따라오세요. 할 수도 있고. 잠깐만요. 뭐였죠? 하면서 잠깐만요. 아까 뭐 때문에 그 차 소나타요. 잠깐만요. 하면 본인 이제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검색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소나타 흰색 말씀하시는 거죠? 25,000km 뛴 거. 예, 그거 맞습니다. 그거 저 3층에 대성상사 차거든요. 저랑 같이 가시죠. 보여드릴게 따라오세요. 이런다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성상사에서 올린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여기도 이것도 딜러야, 아니야? 딜러지. 그럼 이거 딜러들끼리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딜러들 여기 이제 딜러가 올렸을 거 아니야. 25,000km 입금가 1,850. 근데 그거를 저한테 보여주면서 고객님 이게 입금가가 1,850인데요. 제가 선생님한테 200만 원 붙여서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깎아서 100만 더 붙여서 주면 돼요. 이거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그렇지. 그럼 누구들끼리 보는 거예요? 딜러들끼리. 이 사람들이 영업하는 주체들이잖아요. 지들끼리 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뭘 팔 거예요? 응? 아니 우린 부동산을 팔아야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뭘 자동차를 팔아요? 우리 부동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우리들끼리도 보는 자 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래 이 망을 이제 우리가 거래정보망이라고 해. 근데 여기 이제 포천의 땅 입금가 3억 써 있는데 고객 모시고 가서 자 모시고 가면서 3억 5천이라고 얘기해놓고 입금가 3억이에요 사실은. 근데 제가 왔다 갔다 경비 쓰니까 한 5천 붙여먹는 거예요. 그럼 고객이 이걸 보고서 괜찮다 그래? 야 적당히 붙여 먹어야지. 엄청 붙여 먹는구만 이거. 계약 안 돼요. 그래서 개공이들끼리, 중개업자들끼리, 딜러들끼리만 영업하는 사람들끼리만 보는 걸 우리는 거래정보망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이 정보망을 운영하시는 사람을 거래정보 사업자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하고 이거 직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는 최근에 공인중개사 34회 시험에도 출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오면 한 문제 아니면 말고
그냥 부담 없이 공부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자, 그러면 그 정도 느낌으로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이런 걸 운영하는 거래정보사업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구비해서 지정을 신청하는데 누구한테 신청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서 제가 그냥 국장이라고 부르는 국장한테 신청을 해요. 그럼 이제 국장은 이 사람이 이 사이트를 운영할 만한 요건이 충족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지정 요건이에요. 요것도 가끔 한 번씩 나와요. 가끔. 자, 읽어드릴게요. 지정 요건. 전국적으로 몇 명 이상, 500명 이상으로서 몇 개 이상 시도, 2개 이상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가입 비용 신청을 할 것. 이 경우 정보처리 기사 1명을 확보. 그 다음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확보해야 되고요. 컴퓨터 설비까지 확보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께서는 지정서를 교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시험 문제가 왜 이렇게 교양 수업일 때는 이렇게 웃고 즐기는 수업이 시험을 보면 떨어지는 선배가 나오느냐. 다음은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거 틀린 거 찾아라 하면서 기억을 이렇게 500명을 가로쳐 놓고 기억. 2개를 가로쳐 놓고 니은. 자, 디귿을 가로치고 이렇게 30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명과 1명을 리을로 가로쳐 놓고 다음 이 박스 안의 내용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들어가는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웃고 즐겼던 수업이 시험 버전으로 바뀌면 하면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결국 시험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갭을 줄여주는 게 이제 강사의 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선배들이 어떻게 배웠는지 잠깐 맛배기를 한번 들어볼래요?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저는 합격 많이 시켜드리고 싶어요. 그게 강사니까. 그래서 이런 게 지금 거래정보망, 자, 봐봐요. 거래정보망이에요, 아니에요? 거래정보망인 거 맞죠? 그럼 거래정보망은 질문 몇 글자예요? 5글자죠? 5라고 하는 숫자는 2 더하기 3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거래정보망 5글자의 5는 2 더하기 3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 시도에서 각각 30명입니다. 이러면서 또 어떻게든지 끌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5자가 들어가고 2자가 들어가고 3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해드려요. 그리고 여기 봐봐요. 자, 여기 짝대기가 몇 개 보여요? 2개. 여기는 몇 개 보여요? 2개. 그럼 여기 짝대기가 몇 개 나와요? 2개. 이래 갖고 합격시키면 공부가 재밌어. 그리고 이거 붙고 나면 감정평가사 공부해볼까? 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마세요. 신림동에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공인중개사만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공부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합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또 합격해서 졸업해 나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시험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정서 교부 있죠. 자, 이건 제가 그럼 안 도와줘 볼게. 여러분이 한번 해봐. 자, 그럼 국장님이 이제 이거 충족시키면 지정서 줘요, 안 줘요? 줘요. 그럼 30일 이내 지정서 줘. 그럼 지정서 받았어. 근데 이거 내가 다시 얘기합니다. 이거 유료 사이트예요, 무료 사이트예요? 돈 내고 보는 거라니까요. 이걸 운영하는 사람은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운영비가 들어가니까 돈 받고 해야지. 그러면 이제 이용료를 얼마를 받을지 그런 전반적인 게 운영 규정의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작성해서 이제 국장님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국장님한테 승인 받아요. 3개월 이내 승인 받아요. 자, 시험 출제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 도와줄 테니까 한번 본인이 생각해 봐요. 자, 보고 얘기하세요. 지정서 교부는 3개월 이내 지정서 주죠? 운영 규정을 작성해서 승인을 받는 건 30일이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한 달 후에 모의고사를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얘 운영 규정이 이놈아 이 30일이냐 이놈아 운영 규정은 3개월이지? 그럼 합격인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이제 기억해내는 연습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노력들을 1년 동안 열심히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치 운영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몇 년 이내 운영하래요? 1년 이내.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오지선다로 출제하는 겁니다. 올해는 안 나왔고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한 30%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전에 했던 얘기들을 자, 서두에서 다 하고 여기 다시 오시게 되면 자,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 시도에서 각각 30명. 자, 정보처리 기사, 공인중개사 각각 몇 명이요? 1명.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 설비를 확보할 것.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지정 신청 나왔고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정서 교부는 며칠이요? 30일. 그다음에 운영 규정 작성해서 승인 받는 거 맞죠? 그럼 몇 개월이요?
3개월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정취소 사유 5가지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만 이번 달에 기억하세요. 이거 5개 이제 제가 다 암기시켜 드릴게요. 딱 하나. 그게 바로 뭐냐면 4번. 요거는 기초 강의 때 알아두시면 되게 도움이 돼요. 자, 기초 때. 자, 그래서 몇 년 이내, 1년 이내에 설치 운영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죠? 자, 그래서 외워둘 내용은 설치 운영은 몇 년이요? 1년. 지정소 교부는 30일. 운영 규정의 승인은 3개월. 예,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기초 강의 때는 충분한 겁니다. 자, 뭐 특별하게 외우는 얘기들은 이번 달에는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자, 제재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저하고 열심히 외워서 가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요까지 제가 1교시는 마무리하고요. 자, 2교시 때는 의무 책임입니다. 여기는 100%입니다. 10년 안에 기출문제 데이터 쫙 펴보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100%입니다. 특히 제목만 잠깐 얘기하고 가면 의무는 꼭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에 나오죠.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무조건 100%입니다. 자, 그래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들어와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0분 쉬겠습니다.